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현재 모든 부분들을 두고 저를 평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일은 햇살이 빛나고 우리에게 트로피를 주는 행복한 순간에만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인터뷰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리그에서 뉴캐슬과 8점의 격차를 보이는 9위, 현재 리버풀에게 놓여진 위치입니다. 팬들 중에서는 클럽의 경질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절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인터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아무리 힘든 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살이 빛나고 밝고 즐거운 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 이 말은 감독 자리에 있는 클럽뿐만이 아닌 팬들에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며 현재 리버풀의 명과 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제가 고른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수비에서의 페널티 박스 장악력 저하, 두 번째로 누네스 딜레마, 세 번째로 아놀드의 폼 회복. 첫 번째로 수비 장악력 저하. 어느 시즌을 두고 현재와 비교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긴 했으나 수비적으로 완벽하다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던 작년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장악력 저하, 뭔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지겠지만 간단히 우리 수비 공간에서 상대에게 허용하는 공격 빈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3가지 파트, 박스한 터치, 슈팅, 패스. 첫 번째 박스한 터치 기록을 보시면 다른 기록과는 비교할 필요 없이 수비적인 밸런스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펜스 서드,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 이곳에서의 터치 수를 줄이는 만큼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빈도가 낮아지고 우리 팀의 수비 밸런스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리버풀의 기록을 보시면 지난 시즌 페널티 박스에서 14회, 어택 서드에서 91회, 이번 시즌 페널티 박스에서 18.3회, 어택 서드에서 105.8회,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 수가 무려 4.3회 증가, 어택 서드에서의 터치는 대략 15회 증가. 작년이 너무나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즌과 함께 비교해보죠. 본격적인 우승권에 도입한 18-19 시즌부터 모두 비교하더라도 어택 서드에서의 터치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높습니다. 더불어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는 명확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해당 수치가 높아졌다고 한들 이전의 기록이 비현실적으로 낮았습니다. 괜히 잉글랜드에서 리버풀, 맨시티가 압도했던 것이 아니죠. 짧게 4위권까지의 기록을 함께 비교해보면 리버풀과 맨시티 두 팀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기록은 리그 우승권으로서의 면모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아스날이 차지하며 리버풀은 4위 챔스 티켓 싸움을 하는 포지션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상대에게 우리의 앞마당을 건네주는 빈도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그 기록이 리그 4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즉 9위에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음으로 슈팅 관련 지표를 보시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가 공잡을 기회가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슈팅 허용 횟수나 여러 부정적인 공격 지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슈팅, 키패스, 파이널 서드 패스, 18-19 시즌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2021 시즌보다 유효 슈팅 허용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슈팅 허용 횟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유효 슈팅 허용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본다면 무려 43.5%, 거의 2번 중 1번은 유효 슈팅이다. 유효 슈팅 허용 비율이 리그 내 가장 높습니다. 2021 시즌과 더불어 현재 시즌도 불명예적인 기록에서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수치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리버풀이 챔스 티켓과도 멀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허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90분당 유효 슈팅 4.17회 허용은 리그 12위, 1위 맨시티는 2.33, 2위 아스날은 2.75회, 3위 브라이튼은 3.25회, 리버풀과 비슷한 기록을 보이는 팀은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 시티. 간단히 실점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위협적인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이 슈팅 기록 하나만으로도 나오고 있죠. 솔직히 객관적인 수비 지표로만 봤을 때는 미드필더 얘기를 논하기 전에 당장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미드필더의 능력이 떨어져 유효
유효 슈팅 허용 비율이 늘어난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다이크, 고메스, 마팁, 아놀드 가릴 것 없이 월드컵 이후 수비적인 집중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슬아슬한 챔스티켓 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위험한 지역에서 슈팅과 점유율을 내주는 것은 결국 패스가 편히 들어온다는 의미로 이와 관련된 기록도 가볍게 살펴보시면 패스 기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키패스,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페널티 박스에서 성공한 패스, 외부에서 이곳에 들어오는 패스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슈팅으로 이어지는 키패스의 증가는 그렇다 쳐도 애초에 파이널 서드로 투입되는 패스 수치,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 모두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느끼던 철벽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리그 3위권 안팎의 좋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9위에 있을 만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슈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겠죠. 슈팅으로 이어지는 키패스의 수치, 파이널 서드,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위협적인 패스의 수치가 올라갔음에도 리그 3, 4위권의 기록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리버풀 센터백의 역량에 대한 의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기록한 실점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미스로 선취골을 내주거나 연이은 실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술적인 미스 혹은 상대의 엄청난 퍼포먼스에 의한 실점의 빈도보다 볼 소유, 전진 패스 미스, 정확히는 이 두 가지 파트에서의 실점이 너무 높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근거만으로 수비진의 미스로 온통 해석할 수는 없지만 미드필더의 빌드업 능력이 떨어진다 한들 적어도 디펜스 서드에서의 소유권을 잃어 실점하는 행동은 개인의 책임이 크다 보니 현재 리버풀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고 선제골 실점 빈도를 낮추고 코나테의 안정적인 출전, 이 두 가지 요인만 커버한다면 아놀드의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도 해소될 것이고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 즉 페널티 박스에서의 불안감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만일 코나테가 후반기에도 빠지고 고메스, 마팁이 고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둘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으로 올라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럼 대체 선제골 실점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오른쪽에서 얼마나 많은 실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리그 12경기에서 8번의 선제 실점하지 않은 경기는 본머스, 에버튼, 맨시티, 웨스트햄 4경기, 선제 실점을 하지 않았을 경우 3승 1무, 선제 실점을 했을 경우 1승 3무 4패, 언제나 리드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경기를 운영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남은 리그 26경기에서 얼마나 회복할지 지켜보고 오른쪽에서 얼마나 또 많은 실점이 있었나 한번 보시면 리그에서 리버풀은 15실점, 제 기준으로 애매했던 두세 번의 실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0실점, 무려 10번의 실점이 오른쪽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이것도 보시면 풀럼전 오른쪽에서의 헤더 실점, 크로스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른쪽 지점에서 미트로비치에게 실점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점도 풀럼전, 오른쪽에서의 마팁의 패스 미스에 이은 페널티킥 주고 바로 실점. 세 번째 실점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필립스의 뒷공간이 공략당하고 실점, 느린 발로 인한 아쉬운 실점이었죠. 네 번째 실점은 맨유전, 오른쪽 공간 2대1 주고받고 산초에게 전달 실점. 다섯 번째 실점 브라이튼, 아놀드와 센터백이 바로 녹아버리고 트로사르에게 실점, 개인 기량에 이은 실점이죠. 여섯 번째 실점도 브라이튼전, 아놀드의 컨트롤 미스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전달되어 실점. 일곱 번째 실점은 아스날전, 왼쪽 사카에게부터 전달된 이후 역습 상황에서 숫자 싸움을 할 만도 했지만 여지없이 오른쪽 3대1 뒷공간 공략당하며 선제 실점. 여덟 번째 실점도 아스날전, 프리킥 전개 후 세컨볼 역습 상황 속에서 오른쪽 마르티넬리에게 농락당한 뒤에 반대편 사카가 편하게 득점. 아홉 번째 실점은 리즈전, 고메스의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와 알리송의 꽈당, 선제 실점. 열 번째 실점, 오른쪽에서 허둥지둥 크로스 올라온 뒤 반박자 빠른 슈팅 실점. 10번의 실점 과정에서 오른쪽에서 미스가 아니라 판단될 수 있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나머지 5번의 실점 과정에서 2번 정도 애매하다 판단하여 제외한 것까지 감안하면 대부분의 실점이 오른쪽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미드필더의 수비력 문제, 6번 파비뉴의 문제, 반다이크의 집중력 문제, 오른쪽 센터백과 풀백의 수비력 문제 등등 온갖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오른쪽 실점이 발생하고 10번의 실점 중에서 절반가량은 순수 센터백의 미스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보면 코나테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종합 첫 번째, 12경기 중 8경기 선제 실점, 두 번째, 근 5년 중 가장 좋지 않은 페널티 박스 디펜스 서드 장악 능력, 세 번째, 최악의 유효 슈팅 허용률, 네 번째, 반복되는 오른쪽에서의 실점, 다섯 번째, 미드필더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 수비진의 기량 의심, 원볼란치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버린 파비뉴의 퍼포먼스가 반등하지 않는 한 포백 보호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의 좋은 움직임으로 인한 실점이 아닌 단순히 수비수 개인의 실수로 인한 실점 비율도 낮춰야만 합니다. 코나테의 퍼포먼스만
정도만 정상적으로 올라와 오른쪽 수비 안정감을 높여나간다면 전반기 최악의 수비력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아놀드도 살아날 수 있고 파비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누네스 딜레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